편지, 히가시노 게이고. 에필로그. 벌써 몇 번이나 본 악보를 다시 들여다보며 나오키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은 자꾸 크게 뛰기만 할 뿐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겠구나 하며 이번에는 한숨을 쉬었다. 데라오가 그런 나오키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뭘 그리 한심한 표정을 짓고 있어. 니폰 부도칸에서 라이브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편하게 해, 편하게. 나오키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어쨌든 몇 년이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았어. 노래방도 가지 않았고. 너라면 끄떡 없어. 그리고 오늘 라이브에서는 노래를 잘 부를 필요 없어. 요구되는 건 치유야.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건 알고 있어. 나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 밖을 보았다. 운동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저 운동장은 어떻게 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자들이 야구를 하는 영화를 예전에 심야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다. 형도 때론 저 운동장을 힘껏 달릴 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는 회색 벽이 보였다. 바깥 세계와 이 안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다. 그 너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바깥 세상이 그리워도 여기서는 상상밖에 할 수 없다. 형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여러 해를 지내왔겠구나. 나오키는 창에서 눈길을 돌렸다. 데라오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지난달이었다. 위문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데라오가 놀란 듯이 잠시 말이 없었다. 불쑥 이런 소리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 꼭 하고 싶어. 그 까닭은.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데라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어, 설명 같은 건. 그렇게 결정해준 것만 해도 난 기뻐. 오래간만에 하는 라이브다. 우리 잘하자. 빤히 알고 있다는 투였다. 그 뒤에도 데라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오키는 이 콘서트가 무사히 끝나면 돌아갈 때라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제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라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유미코에게도 이야기해야만 한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서도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다. 위문 콘서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연습 열심히 해야겠네 라며 웃었을 뿐이다.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교도관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네, 팀 이름이 이매진이라고 하셨죠? 공연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영자들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 시작해도 됩니다만. 이매진이란 것이 두 사람의 팀 이름이었다. 오늘 하루짜리 팀이다. 데라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을 나와 공연장으로 갔다. 공연장은 체육관이었다. 교도관 뒤를 따라 걷다 보니 나오키의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목이 바싹바싹 말랐다. 이런 상태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해져 긴장이 점점 증폭되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다. 체육관 뒷문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조용했다. 전에 나오키는 작은 라이브 콘서트에서 몇 차례 무대에 올랐지만 손님이 아무리 적어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대기실까지 들려왔다. 이곳의 너무나 이질적인 분위기에 그는 당황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너무 분위기를 도두려 하지 마. 나오키의 마음을 눈치챈 듯이 데라오가 귓가에 속삭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관객은 실컷 기분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냥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노래하는 거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듯 입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럼 제가 소개를 하면 나와주십시오. 교도관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임시로 만들어진 무대에 교도관이 먼저 올라갔다. 주의 사항을 설명한 다음 노래를 할 2인조 가수에 대한 설명을 했다. 물론 대부분이 데라오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오키에 대해서는 그 친구라는 식으로 정리했다. 나오키는 자기 두 손을 보았다. 손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반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할 수밖에 없다. 형에게 동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일렀다. 오가타 씨 집에서 나눈 대화가 되살아났다. 아니, 오가타 씨가 준 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나오키는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다. 벌써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다. 치유 씨가 오가타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오가타 다케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으로부터 오는 소식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편지를 읽고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고 제가 보내는 편지도 받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동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형이 강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그 애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자기 아내와 딸이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딸의 결혼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어두운 예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인연을 끊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출소한 뒤에도 연락을 하려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의 제 충격을 짐작하실지 동생에게 절연당한 것이 쇼크였던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저라는 존재가 동생에게 계속 고통을 주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연히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이런 편지를 쓸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갱생 같은 건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동생 말이 맞습니다. 저는 편지 같은 걸 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오가타 씨에게 보낸 편지도 아마 틀림없이 오가타 씨에게는 범인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불쾌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을 거란 사실을, 그걸 사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케시마 치요시 올림. 추신. 동생에게도 사과 편지를 쓰고 싶지만 이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그 편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냉혹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형도 틀림없이 불만스러웠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형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저는 편지 같은 걸 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야, 형. 이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편지가 오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었을 테지만 길을 모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매진의 두 분 부탁합니다. 그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나오키는 데라오를 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두 사람은 무대로 나갔다. 박수는 없다. 환성도 없다. 그런 가운데 나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박박 깎은 머리에 같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무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기대와 호기심이 넘치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부러움이라기보다 질투에 가까운 빛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 사는 사람, 저 회색 담을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안녕하십니까, 이매진입니다. 데라오가 쾌활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에는 익숙할 것이다. 적당히 농담을 섞어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관객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져 가는 것 같았다. 나오키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형은 어디 있지? 하지만 모두가 같은 복장, 같은 머리 모양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데라오가 말했다. 그러면 저희 팀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데라오는 준비된 피아노 앞에 앉아 나오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오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관객 쪽을 향했다. 어딘가에 내 형이 있다. 내 노래를 들어줄 거다. 온 힘을 다해 노래하자. 적어도 오늘만은. 반주가 시작되었다. 이매진의 인트로가 흘렀다. 나오키는 마이크를 보고 다시 관객들을 둘러보았다. 살짝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였다. 나오키의 눈이 객석의 한 곳에 꽂혔다. 뒤쪽 오른편의 끝. 갑자기 그 부분에서만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나오키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나오키는 몸 안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다. 사죄하듯이, 그리고 기도하듯이, 그리고 그가 가늘게 떨고 있다는 것까지 느껴졌다. 형, 나오키는 마음속으로 형을 불렀다. 형, 우린 왜 태어난 걸까? 형,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올까?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둘이서 어머니에게 밤을 까드리던 그때처럼. 나오키는 한 점을 바라본 채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온몸이 마비된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어이, 다케시마! 데라오는 인트로의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오키는 간신히 입을 벌렸다. 노래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았다.